에이스 챕터에서는 노무의 해답을 만드는 노무의 달인이 계십니다. 누군가에겐 그냥 소리 한 장이지만 김우람 대표님에겐 사람의 권리와 기업의 이해가 보입니다. 월급, 연차, 해고, 산재 등 복잡한 노동의 문제를 명확한 해법으로 바꾸는 일.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먼저 보고 보이지 않던 권리를 찾아내는 기술을 가지고 계신 노무사 중에 노무사. 노무법인 자산 김우람 대표님의 피처 프리젠테이션 큰 박수로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자산의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 제 이력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에 처음으로 노무사로 합격해서 지금까지 약 8년 차 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법무법인에서 노무사 업무를 시작을 했고요. 그 후로 두 곳의 노무법인을 거쳐서 지금 노무법인 자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부위원이나 컨설턴트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그리고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서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밖에 시흥시 사회적경제기업 프로보노라던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컨설턴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그리고 충북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위원 또는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도대체 무엇을 하는 직업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장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노무사라고 하면 혹시 회사 측이세요? 아니면 근로자 측이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한테 의뢰해 주신 분의 편입니다. 네. 그리고 즉 돈을 주시는 분이 저의 편입니다. 네. 그리고 노무사 업무를 크게 4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노동사건, 이제 임금체불 진정, 퇴직금 미지급 진정, 연차 미사용수당 미지급 진정,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그리고 부당징계, 부당해고, 부당인사발령 같은 사건을 대리해 드리고요. 그 밖에 기업에서 뭔가 평가제도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 임금 체계를 설립하고 싶다, 그 밖에 승진제도를 구축하고 싶다, 이런 제도 설계로 하면은 HR 컨설팅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나 장애급여나 유족급여 이런 보상금을 청구하는 업무도 저희가 대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하는 업무가 기업자문 업무입니다. 근데 기업자문이라고 하면은 좀 포괄적으로 들려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채용부터 퇴직까지 노동과 관계 있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자문을 해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처음에 만약에 채용을 했을 때 채용 공고부터 올리시죠. 채용 공고를 할 때도 채용 절차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채용 절차법에 맞게 채용 공고를 올리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채용하면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야죠. 그 근로계약서도 사업장에 맞게 작성해드리고 그 다음에 처음 3개월은 보통 요즘 수습으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럼 그 수습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3개월 후에 우리랑 맞지 않았을 때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을지 그런 안내 자료나 가이드라인을 드리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용하고 있다 보면은 교육도 적절히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정 의무 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했으면 평가도 있어야죠. 우리 기업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그 평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저희가 설계해 드리고 평가가 있었으면 보상도 있어야겠죠. 연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월급은 어떻게 하고 그 월급의 구성 항목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가 설계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 5일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업장은 24시간 풀 가동을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랬을 때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어떻게 교대제로 돌릴 것인지 교대제 설계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장은 근로자가 자기네 출퇴근 시간을 선택해서 활동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시차 출퇴근제 같은 것도 적법하게 설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구조조정, 정리해고, 그리고 그냥 징계해고를 할 때 적법하게 어떻게 하면 해고할 수 있을지 그런 가이드라인도 드리고 실제로 퇴직했을 때 퇴직금 드려야죠. 퇴직금 산정 업무까지 이런 채용부터 퇴직까지 노동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특화 분야는 노사관계 업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노사관계 업무를 하실 수 있는 노무사님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 자체가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10% 초반대입니다. 지금은 이제 올라서 13%인데
노동조합 수 자체가 적고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대기업 위주로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기업은 노사관계 업무는 민감 정보가 매우 많기 때문에 대부분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노사관계 업무를 경험하실 분들이 거의 없는데 저는 직접 교섭위원으로 참석하고 교섭 전략을 짜서 단체협약 체결하고 다음 넘겨주시면 직접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의 파업도 대응해봤고 이런 파업을 겪은 후에 또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모두 수행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업 대응 매뉴얼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특화 분야는 노사관계 분야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의 강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많은 대기업들의 큰 규모의 컨설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한번 제가 KBS 불법 파견 소송에서 대응 컨설팅을 했는데 이게 속가만 500억짜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또 다음 넘겨주시면은 이제 포스코 계열사 노무관리 진단 및 개선 컨설팅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광역 근로 감독이 들어와서 그런 걸 대응하는 컨설팅도 했고 이거는 26년 1월에 제가 수행했던 건데 지금은 잘 끝났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사건도 했고요. 이렇게 대기업들의 규모가 큰 사건을 많이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점은 저희 사무실에 오신 분도 있지만 오시면은 제가 위촉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위촉장을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무나 주지 않죠. 입증되고 실력 있는 사람 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나름 잘합니다. 근데 제가 제 말로 잘한다 하면 안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고객과의 통화 내용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끊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제가 원하는 리퍼럴은 이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장님들 제가 기업한 지 오래되진 않아갖고 지금 기업 자문 이런 고정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문을 가능한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 그리고 그분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세무사님, 변호사님 이런 기업 대응 B2B 하시는 사장님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대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유태석 대표님. 그 노사관계 업무를 하면 그 구체적으로 또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말씀하세요. 네. 일단 그 노동조합이 사업장에 성립되면은 굉장히 기업에 많은 요구도 하고 이의 제기도 합니다. 예컨대 뭐 사업장에 우리 상급단체 노동조합이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업장에 갑자기 피켓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제가 교섭에 직접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교섭 전략을 짜드리고 교섭위원으로 직접 참여해서 어떻게 발언하셔야 된다 그런 것들 다 교육해드리고 파업 대응부터 단체협약 체결까지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노동자가 됐든 사용자가 됐든 서로 이제 노무사를 고용해서 싸우게 되면은 법원까지 예를 들어 간다. 그러면 또 변호사를 고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법원까지는 못 가고요. 저희는 이제 노동청 사건이나 이제 법원 가기 전에 노동위원회라는 곳을 거칩니다. 거기서 저희가 대행을 해드리고 이제 법원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변호사님을 별도로 이제 선임을 하셔야 되고, 근데 그 과정에서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의 실제 소송 대행은 이제 변호사님이 하겠지만 그걸 가기까지 우리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고 이거는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고 이런 거를 같이 회의해서 같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뭐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원들을 보면 사업주한테 많은 지원 정책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표할 수 있는 일이나 또 전문 분야에 지원금 같은 것도 제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중장년 고용 장려금이라던가 장려금 이런 지원금 업무도 저희가 하긴 하는데 사실 제가 그 주된 업무는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요청했을 때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거를 부가적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 제가 고객사 대표를 만나면 사실 노무 자물에 대해서 이 비용을 지출하기 굉장히 꺼려하시는데 그때 저희들이 대표님을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어떤 파워 멘트가 소개 멘트가 있답니다. 맞습니다. 사실 노무라는 게 비용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많은 지출을 막을 수 있는 게 노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월 뭐 2, 30이면은 1,000만 원 나갈 거, 2,000만 원 나갈 거를 막을 수 있어요. 예컨대 월급 보통 요즘은 많이 올라갔고 보통 200 초반대 많지 않고 300만 원대가 많아요. 근데 해고로 한번 잘못하시면은 보통 이제 노동위원회가 사건이 끝나는데 빠르면 3개월, 뭐 4개월, 5개월까지 갑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다 해고를 잘못하게 되면 다 주셔야 돼요. 그럼 300만 원이나 쳤을 때 5개월 지나면 1,500만 원이죠. 이거를 다 이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음에 자문을 받았더라면은 뭐 월 20만 원 자문으로, 월 30만 원 자문으로 방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큰 지출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발표해 주신 김남준 대표님 감사합니다. 발표자의 사업 내용과 발표에 대해 더 자세한